네. 오늘 이러한 순서로 연수를 진행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네, 크롬북이라는 새로운 도구. 저희에게는 좀 생소한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크롬북이라는 이 수업 도구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크롬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롬북을 활용해서 실제로 수업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군내초등학교의 사례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청량초등학교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롬북의 제어와 손쉬운 활용, 크롬북을 제어하고 또 쉽게 활용하는 모습을 제 크롬북에 직접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EU,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라는 크롬북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면 어떻게 평가나 이렇게 수업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먼저 크롬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롬북은 어떤 거고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크롬북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크롬북을 이미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 크롬북 들어본 적 있는데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들어본 적도 없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크롬북을 이렇게 다뤄보시거나 하지 못하신 분들은 크롬북 하면 금액이 좀 싼데? 한 40만원대, 50만원대 이런 모델이 있는데 기능이 좀 떨어지는 노트북 아니야? 좀 싼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학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쓴다면 금방 고장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크롬북은 어떤 장치인지 소개하는 영상 1분 정도 되거든요. 1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리고 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막을 추가를 하면 더 저희가 이해가 잘 돼서 자막을 추가를 하고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Here'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Chromebooks. Chromebooks are powerfully simple laptops. Powerful to handle what's important to you. And designed in a way that makes them easy to use. Look, Chromebooks run Chrome OS, an operating system made by Google that's simple, speedy, and secure. To build them, all these partners teamed up with Google. And Google builds them too. So how are Chromebooks different? Everything's easy. To switch over from your old laptop, just log into a new Chromebook with your Gmail, and all your files and preferences are right there. Virus protection is built in, so you don't have to deal with this ever again. They save you tons of time. It only takes a few seconds to boot up a Chromebook. And when you're in, just hit the Everything button. With one touch, it lets you find things instantly. Like files, your apps, and answers online. And unlike most laptops, Chromebook software updates in the background, automatically. So what can you do on a Chromebook? It has all the apps you need, you want, and kind of wish you always had. Whoa. For work, for school, for winding down. You can edit your photos. That's nice. Fresh games. Or just keep in touch. And that'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Chromebooks. Powerful, simple. It's the new way to laptop. 네, 선생님들 지금 1분짜리 영상을 보셨는데요. 네, 이거는 크롬북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 크롬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빠르다, 간단하다, 보안적으로 우수하다, 그리고 모델이 되게 다양해서 학교에서 가성비 높은, 비교적 학교에서 도입하기에 부담 없는 그러한 금액대로 도입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크롬북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크롬북에 관한 뉴스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크롬북은 저희에게는 좀 많이 생소한 도구예요. 실제로 크롬북을 학교에서 많이 사용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충남에 있는 한 고등학교, 그리고 국제학교 이런 곳에서는 아예 입학할 때 크롬북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는 그 사례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퍼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몇 해 전부터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이런 디바이스 중에 60%가 이 크롬북을 차지할 정도로 이미 많은 곳에서 이 크롬북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롬북은 저희에겐 좀 새롭지만 이미 검증된 기기고요. 이미 뭐 이런 미국,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의 학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기기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께서 작년에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면서 원격 수업 하시면서 G3 에듀케이션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G3 에듀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이 전 세계 1억 2천만 명이래요. 지금은 더 늘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G3 에듀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사람은 1억 명이고요. 또 그 중에서 또 전 세계 4천만 명 정도가 이 크롬북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기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 뉴스도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9월 27일에 전자신문에서 나온 이 뉴스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원격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하드웨어가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좀 보급이 막 늦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크롬북을 도입을 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적용을 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작년 4월에 크롬북을 도입을 해서 작년 4월부터 쭉 크롬북을 열심히 써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사례도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확충에 대한 또 정책이 지금 있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보교육 종합계획이 교육부에서 얼마 전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업으로 미래형 정보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이들한테 결국 1인 1 태블릿, 뭐 이게 꼭 이 태블릿 PC가 저희가 보통 보는 그런 태블릿 PC는 아니고요. 이 크롬북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급형 기기 도입으로 1인 1 디바이스, 그리고 5G 통신, 클라우드 활용, 이게 다 모두 크롬북과 관련되어 있는 거여서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정책과 맞물려서 저희가 더 자주 볼 수 있는 기기가 크롬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어제였네요. 어제 파주 정보 담당 교사들 회의가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까지 각 교실당 하나씩 AP를 하나씩 설치해 주는 공사를 완료를 한대요. 그래서 경기도 내 학교들이 6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1교실 1 AP, 1교실 1 무선 인프라가 확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자주 볼 수 있는 기기예요, 이거는. 왜냐면 저희 학교가 이런 것을 도입을 하려면 예산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크롬북은 이 예산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운 기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크롬북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크롬북은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크롬 OS가 운영체제인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운영체제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윈도우, 맥, 이게 운영체제입니다. 네, 저희가 컴퓨터에다가 뭔가 프로그램을 깔고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게 하기 위한 그 운영체제, 저희는 가장 익숙한 게 윈도우인데요. 그러한 그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운영체제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크롬북은 크롬 OS를 탑재를 하고 있어요. 이 크롬 OS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잠시 후 뒷부분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 기기의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서버에다가 이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롬북은 상당히 가볍고, 이 안에 높은 용량을 가진 칩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제조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크롬북은요, 노트북과 태블릿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노트북, 태블릿의 장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노트북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크롬북에서도 할 수 있고요. 태블릿에서 우리가 설치하고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도 크롬북에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롬 OS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크롬 OS는 이제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잠시 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크롬북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 기반의 이 디바이스와 달리 여기다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크롬 웹스토어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미 플레이스토어라고 해서 선생님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리케이션을 거기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시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있는 앱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에서 깔아서 돌아가는 것들은 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데는 장점이 되겠고요. 반대로 저희가 뭐 은행 업무를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이스에 접속해서 인증서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단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은 다 잘 돌아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크롬북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앱들,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크롬 웹스토어에 있는 확장 프로그램들을 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 유지 관리가 되게 편리합니다. 저희가 기기를 올해 뭐 큰 돈을 들여서 사면 그거를 적어도 뭐 이거 내구 연한까지는 다 써야 하는데 쓰지 못하고 막 다음에 담당자가 떠나면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크롬북은 G Suite for Education이라는 관리 콘솔을 통해서 유지 관리가 상당히 편리하고요. 아까도 나왔다시피 이렇게 저희가 윈도우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막 이 윈도우 업데이트 걸리면 막 사용 못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크롬 OS 자체가 이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작업을 하거나 수업을 하는데 방해되는 경우가 없고요. 자동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보안 이슈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 Suite를 통해서 유지 관리가 엄청나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우리 반에 있는 30명의 학생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싶어요.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나 이런 곳에는 아이들한테 이것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일일이 깔아줘야 되죠. 근데 이 G Suite for Education과 크롬북은요, G Suite for Education의 관리 콘솔에서 그냥 선생님이 설정만 하나 딱 하면은 아이들 컴퓨터 30대, 아이들 크롬북 30대에 자동으로 깔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잠시 후 세 번째 주제에서 실제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요, 데이터를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 서버에 올려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미 선생님들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뭐 네이버 클라우드도 쓰시고, 다음 클라우드도 쓰시고, 지금 뭐 안드로이드 휴대폰 아니면 아이폰 이런 거에도 다 클라우드 서버에 다 선생님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네, 크롬북도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요. 이 장점을 10분 살려서 아주 가볍게 쓸 수 있습니다. 네. 크롬북의 기능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롬북을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스타일러스 펜이 내장되어 있는 모델이 있어요. 네, 지금 Dear Manjoy 선생님, 네, 크롬북 자체에 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얘가 64GB 정도 되거든요. 네, 얘가 지금 레노버에서 만든 크롬북인데, 64GB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진짜 작은 용량인데요. 대부분의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이거 뭐 무리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스타일러스 펜이 있어서요.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저는 정말 유용하게 썼어요. 이 스타일러스 펜은 잠시 후 두 번째 수업 주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렇게 외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노트북하고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액정이 있고 키보드가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키보드가 달려 있는 게
실제로 원격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면 수업 시간에 이제 온라인 컨텐츠를 뭔가 만들 때 이 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USB 포트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 모델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USB 포트에 블루투스 동글을 꽂거나 아니면 블루투스 마우스를 연결을 하면 여기에 있는 마우스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플립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180도 회전이, 320도? 180도? 네,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은 그냥 태블릿 PC처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다시 노트북처럼 쓰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 반 어린이들 이렇게 플립해놓고 펜 활용해서 그림 그리는 활동 진짜 많이 했었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에 모니터에 하나, 키보드에 하나 있어서 플립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진도 막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롬북은 터치가 되는 모델이 많아요. 이렇게 터치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롬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모델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모델도 있어요. 모델이 되게 다양한데요. 이것도 레노버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태블릿 PC처럼도 쓸 수 있고 키보드를 이렇게 붙여서 아까 보여드린 방식처럼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방금 보여드린 모델보다는 훨씬 저렴해서 뭐 이렇게 크롬북이 사실 쌀 때는 10만원대부터 비쌀 때는 100만원대 모델도 있거든요. 되게 라인업이 다양하고요. 라인업에 따라서 어떤 거는 플립 기능이 아예 없거나 스타일러스 펜이 없는 그런 모델도 있고요. 어떤 모델, 제일 비싼 모델은 저희 노트북에 들어가는 칩, 뭐 i7 칩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서 훨씬 더 빠른 그런 크롬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크롬북을 혹시나 구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 라인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런 크롬북들은 한 40만원대 정도였어요. 3, 40만원대 정도? 그래서 각자 교실의 환경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크롬북의 기능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크롬북의 기능은 정말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게스트 로그인 기능이 있습니다. 게스트 로그인 기능은 아이들한테 뭔가 정보 검색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모든 계정을 다 나눠주고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게스트로 로그인을 하여서 그냥 로그인 없이 바로 웹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용자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사용자 전환은 저희 사실 그 일반 컴퓨터에도 많이 쓰이는 건데요. 이 사용자 전환이 구글 드라이브랑 잘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 크롬북이 한 대에 40만 원이라고 하지만 한 반을 만약에 20명이라고 하면 800만 원 돈이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이 크롬북 한 반치를 맞춰놓고 이거를 여러 반이 돌아가면서 쓸 수 있어요. 저희 학교에도 노트북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 명이 쓰면 막 배경화면이 바뀌어 있고 이상한 게 깔려 있고 내가 작업한 게 없어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크롬북은 사용자를 전환해서 5학년 일반 정지범이 로그인했을 때는 5학년 일반 정지범이 썼던 모습 그대로, 데이터도 그대로, 5학년 2반에 뭐 이고은이 썼을 때는 이고은이 썼던 모습대로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잠시 후 보여드릴 그 청량초등학교 사례가 이 크롬북으로 미래교육실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여러 학생들이 돌려서 쓰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게스트 로그인과 사용자 전환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나우 학교 선생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요거 아마 요 마우스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런 거. 요거는 포인터 포커스라는 설치 프로그램입니다. 포인터 포커스라는 거예요.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마우스 커서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너무너무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이 포인터 포커스는 결제를 하면은 무료 버전, 트라이얼 버전이 벗어나는 거라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롬북의 기능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웹스토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 크롬북에서 구동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앱들도 설치할 수 있어요. 즉 저희가 휴대폰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설치하는 그러한 앱들을 다 깔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여기서 더 좋은 거는요. 이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이 두 개를 선생님이 아이들의 기기를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선생님의 앉은 자리에서 이거는 깔아, 이거는 깔지 마 라고 아이들한테 깔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캡처해 놓은 거를 보시면 이렇게 강제 설치로 되어 있는 거는 위도 2.0 이거를 제가 그냥 아이들한테 깔아준 거고요. 설치 허용은 아이들이 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얘를 검색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잠시 후 세 번째 수업에서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롬북은 이 크롬 OS 자체가 구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 이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구글 도구들을 기반으로 한 거와 아주 높은 궁합을 보여요. 그래서 저희 반 어린이들은 구글 문서 도구, 구글 드라이브, 구글 클래스룸 이런 거를 원체 써왔거든요. 여기다가 이 크롬북을 이렇게 더해서 사용을 하니까 정말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스잇으로 아이들의 계정을 나눠주시고 이런 구글 도구들을 쓰고 계신 학교라면 이 크롬북을 사용하시는 게 아주 편리하실 거예요. 네, 잠시 후 사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크롬북은요. CEU 라이센스라는 게 있어요.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적용하면 추가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네, 물론 돈 주고 사야 하지만 이거 돈 주고 이게 대당 4만 원 정도인데 한 번 돈 주고 사면은 해마다 이렇게 결제하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 기기에 이렇게 종속되어서 계속 쓰는 건데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하면 크롬북의 잠금 모드로 평가를 볼 수도 있고요. 추가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네 번째 주제에서 잠시 후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크롬북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저희 학교의 도입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크롬북에 관심이 생기시고 크롬북을 도입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왜 파주에 있는 군내 초등학교는 크롬북이라는 도구를 선택했을까라는 그 의사결정 과정을 아시면 선생님들께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 스쿨 선생님, 이것도 제가 네 번째 주제에 나오는 거라서 잠시 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학교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임진강 건너편에 개성에서 20km 떨어진 민통선 안에 있는 학교예요. 저희 학교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요. 6학급이에요. 지금 현재 44명, 2021년도에는 39명이 되는 아주 작은 학교다 보니까 해마다 이런 복식학급의 위기 아니면 폐교의 위기를 저희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선도학교, 삼성 스마트스쿨 등의 이런 사업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이 학생 수보다 저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의 수가 더 많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학교는 이 스마트 기기 보급하고 교육청에서 대여하고 이런 거에서 정말 힘드셨죠. 근데 저희 학교는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원격 수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기기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원격 교육 선도학교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우리 학교 기기가 많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해서 이 당시에는 아직 크롬북이 도입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5, 6학년 친구들한테는 노트북, 그리고 3, 4학년 친구에게는 태블릿 PC를 이렇게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 6학년 친구들은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해서 노트북으로 수업을 했고요. 3, 4학년 친구들은 태블릿 PC로 위두랑 앱으로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렇게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구글 클래스룸과 이런 온라인 배움교실닷컴,
뭐 학교가자.com 이렇게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이런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때 아직 개학 전이었죠. 개학 전에 이렇게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31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원격교육 선도학교로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았어요. 한번 테스트를 돌려보았는데요. 이렇게 테스트를 돌려보다 보니까 아이들은 일단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아이들한테 과제 줄 때는 클래스룸으로 주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줌과 이런 문서로 막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보다 그냥 줌으로 만나서 제 화면을 공유해서 PDF에 제가 밑줄 치면서 수업하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애들하고 막 원어민과 만나서 실시간 뭐 화상 수업도 막 하고 막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 우리는 이것으로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4월 16일 온라인 계약 이후에 열심히 이 방법대로 했습니다. 불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노트북도 저희 학교 노트북이 삼성 스마트 스쿨이라는 사업을 선정이 되어서 좀 130만 원 정도 되는 고사양 노트북이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사실 과분하죠. 이 노트북이 다 아이들한테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아이들이 돌아오고 나서 알게 됐는데 아이들이 이 노트북으로 저와 수업을 하고 있던 제 앞에서 이렇게 줌에 카메라를 켜놓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던 아이들이 알고 보니까 막 유튜브에 들어가 있고 뭔가 다른 거를 검색해놓고 이런 걸 했던 거예요.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았지만 원격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맘때쯤에 저희 학교가 이제 원격교육 선도학교였지만 인공지능 선도학교, 그리고 또 저희 학교 자체 예산으로 새로운 디바이스를 좀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미 노트북은 있고 태블릿도 있고 여기다 이미 있는 기기를 추가하는 것은 아까워서 제가 몇 해 전부터 이 크롬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희 학교는 이미 클래스룸과 구글 문서 도구를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크롬북을 한번 사볼까? 라고 해서 저희 반 아이들 9명, 이때는 8명이었거든요. 8명을 대상으로 해서 크롬북을 한번 사서 도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6월 8일부터는 이렇게 등교 수업을 하는데요. 이때는 뭐 노트북도 썼고 크롬북도 썼지만 크롬북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 수업 사례로서 저희 반에서 한 이러한 프로젝트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레고나 스파이크나 위두 같은 거랑 이런 구글 문서 도구를 결합해서 이 크롬북으로 막 발표 자료를 같이 만들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1학기에만 이렇게 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8월 26일부터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안 좋아져서 이때 다시 원격 수업에 들어가는데요. 저희 학교는 원격 수업에 이렇게 들어갈 때 기기를 다 항상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이들한테 기기를 나눠줄 때 노트북을 줄 것인가 크롬북을 줄 것인가 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개인적으로 크롬북으로 하는 게 수업을 할 때 스타일러스 펜도 그렇고 플립 기능도 그렇고 더 편해서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노트북이 아닌 크롬북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크롬북으로 나눠주고 나서 이렇게 구글 미트로 이렇게 아이들이 화상으로 접속을 해서 뭐 패들릿, 플립그리드, 뭐 구글 닥스 이런 거 활용해서 열심히 수업을 해봤고요. 아이들이 9월 21일부터 다시 돌아왔는데도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이상은 크롬북 활용해서 열심히 대면 수업했습니다. 9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저희 학교는 작은 학교다 보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아침 9시부터 4시 반까지 방과 후 교육까지 다 풀로 다 하고 돌아갔고요. 이때도 크롬북은 대면 수업을 할 때도 아주 편리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의 사례였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이제 서울 청량초등학교의 사례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례가 소규모 학교의 사례니까 쉽게 도입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교생 800명 정도 되는 이런 커다란 학교에서도 이미 크롬북을 도입을 했어요. 이 청량초등학교는 2019년 이전에 이미 이렇게 크롬북 24대를 도입을 했고요. 미래교육실을 구축을 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크롬북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건 서울 청량초등학교 구축 사례인데요. 크롬북 24대, 40만원, 960만원, 여기다가 와이파이 설치 예산 AP 한 대당 8, 90만원 내외. 요거 하니까 1000만원 정도인데 이걸로 미래교육실을 구축을 해서 아이들이 이 미래교육실에 있는 크롬북을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 수업을 하다가 컴퓨터실에서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래교육실에 와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롬북을 큰 학교도 쉽게 구축할 수 있고 게다가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교사라 이 AP가 이제 교실당 하나씩 깔리게 되니까 저희가 앞으로 보다 더 크롬북을 아니면 다른 스마트 기기를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저희 반 어린이들 그러면 크롬북으로 어떤 수업을 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기초학습 능력을 신장하는데 크롬북을 써봤고요. 두 번째는 크롬북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봤고 세 번째는 스타일러스 펜을 활용을 해서 비주얼 싱킹을 해봤습니다. 네, 총 저희 학교 사례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청량초등학교의 사례 또 6개가 있습니다. 네, 먼저 칸 아카데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칸 아카데미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사이트인데 미국의 SAT, 그것도 수학에 좀 집중되어 있죠. 미국의 SAT 교육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사이트예요. 무료 사이트고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칸 아카데미가 서비스가 되어서 이제 미국의 교육과정만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맞춰서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아쉬운 점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동영상 같은 게 외국의 교육과정 내용이라서 가끔 안 맞는 내용도 있으나 적어도 아이들이 각자 개별적인 수준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게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디도 다 쉽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리딩 게이트는 영어 공부하는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저희 학교 작년에 영어 교육 예산이 남아서 2월 말까지 저희 학교 결제를 해놨어요. 이것도 결국엔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개의 사이트를 저희 아이들 원격 수업할 때 시간이 남을 때 그리고 아침에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유유 시간을 활용해서 각자 수준별 학습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어린이들이 칸 아카데미로 공부하고 있는 영상 잠시 보여드릴게요. 아씨. 네, 지금 보셨죠? 이 어린이가 지금 저희 반에 있는 크롬북 활용해가지고 스타일러스 펜으로 이렇게 막 뭔가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뭐 정답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처음엔 정답이 틀렸다가 나중에 이게 수정하는 겁니다. 이 크롬북을 제가 잠시 후에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입력 도구를 이 어린이가 다 보여줬어요. 이 터치스크린도 보여줬고 스타일러스 펜도 보여줬고 마우스는 지금 여기서는 안 썼지만 키보드로 막 정답도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칸 아카데미를 이렇게 써봤고요. 요 옆에 있는 어린이도 같은 방식으로 칸 아카데미로 이렇게 공부한 사례입니다. 이게 진짜 좋았던 게 본격 수업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과제 끝나는 시간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뭔가 줄 게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거 막 문제 맞추면서 약간 뭐 경쟁심이 생기나 봐요. 점수가 막 쌓이거든요. 그래서 막 저한테 수학 시간 공부 안 하고 그냥 요거 그냥 각자 칸 아카데미 하면 안 되냐고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카메라 활용 수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롬북 모델은 요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가 다 있어서 아이들이 카메라 찍는 게 되게 용이한데요. 저희 직육면체 전개도 5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다면 아실 거예요. 직육면체 전개도 공부할 때 이렇게 아이들이 직육면체 전개도 모양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전개도 그냥 하지 않고 과자 하나씩 사준 다음에 과자 하나씩 먹인 다음에 그거 이렇게 예쁘게 전개도 모양으로 잘라서 11개의 전개도 모양을 모두 찾아봐라 라고 제가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이 어린이도 이렇게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구글 문서로 제출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 반의 가연이가 이렇게 직육면체 전개도 공부를 하면서 서로 다른 모양의 전개도를 막 이렇게 찾아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구글 문서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미지를 삽입하는 게 아주 편리하다는 거. 근데 이 크롬북을 활용해서 구글 문서를 쓰면 더 편한데요. 이렇게 촬영한 거를 바로 기기에서 불러서 바로 여기다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편리하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것도 카메라를 활용해서 수업한 사례인데요. 이것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아니요, 나는 배들도 갈 불이야. 거야. 120, 아, 136면. 140. 네, 이 어린이들 왜 이렇게 춤추고 있냐면요. 지금 이 크롬북의 전면 카메라 활용해서 티처블 머신이라는 인공지능 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포즈 머신러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손이 안 닿으니까 이 친구가 막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막 움직일 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코딩 사이트도 다 이렇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카메라가 이렇게 편하게 달려 있어서 저희가 뭔가 이 카메라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는 비주얼 싱킹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반 어린이들 5학년 2학기 역사 공부하면서 비주얼 싱킹을 정말 열심히 해봤어요. 5학년 2학기에 다루는 요 내용이 아주 방대한데 그 방대한 내용을 제가 강의식으로만 하면 아이들의 기억에 많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기기가 있으니까 한번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화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이렇게 비주얼 싱킹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어린이가 스타일러스 펜을 활용해서 그림 그리는 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 어린이가 이렇게 했는데요. 마치 무슨 웹툰 작가처럼 막 색깔도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죠. 요 앱을요, 아이들이 저한테 추천해줬어요. 선생님, 저, 그림 그리는 앱 하나 알고 있는데 요거 설치해주세요 해서 제가 검토해본 다음에 깔아준 이비스 페인팅이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패들릿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칼럼을 만들어서 패들릿, 요게 찻입니다. 요 찻이 공부하고 아이들이 각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올렸어요.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막 그림 그려서 올렸어요. 아이들이 차시를 더해갈수록 점점점 실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댓글도 막 달았고요. 네, 뭐 고려청자 만들기 이런 거 활동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뭐 청자 상감, 메롱, 매병, 뭐 주빈이 이렇게 그렸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스타일러스 펜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원 고려 공부할 때는 이런 공부를 했었고요. 이거 되게 잘 그렸네요. 이런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3단원, 이제 사회 이제 마지막 3단원 할 때는 이제 아이들 하나하나에 다 패들릿 게시판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표 형식으로 영조 공부하고 나서 6.25 전쟁까지 나오는 거를 차시로 정리하니까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고 나서 꼭 이렇게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격 수업을 저희도 12월 한 중순부터 해왔는데 시간이 남을 때나 아니면 뭐 과제 제공할 게 없을 때도 이런 걸 되게 열심히 썼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잘하고 뛰어나고 창의성을 막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러스 펜으로 다양한 수업을 했던 사례로 저는 저희 반의 비주얼 싱킹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이제 크롬북 활용 사례로서 이제 생각 나누기 활동도 많이 했어요. 생각 나누기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요. 생각 나누기 활동은 창체, 국어 등 다양한 과목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협업 활동, 친구들과 함께 협업, 모둠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지 못하는데
이렇게 협업해서 활동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정도 프로젝트 활동했었어요. 박선아 선생님 지금 말씀해주신 거 스타일러스 펜은 모든 사이트 적용. 이게 입력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우스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시연을 하거든요. 3번째 주제에서 그때 보다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 3가지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저희 반 어린이들 여름방학 하고 나서 여름방학 동안 재미있었거나 인상 깊었던 일을 주제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진짜 가짜 퀴즈 많이 내잖아요. 방학 때 진짜 했던 거 2개, 가짜 했던 거 하나 해가지고 퀴즈 내는 거 많이 하죠. 그거를 아이들과 한번 해봤어요. 네, 이거 할 때 원격 수업 100%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이렇게 아이들 이름만 들어가 있고 활동 주제만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줘가지고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아이들 8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협업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타일러스 펜으로 자기 기기에서 그린 다음에 각자 자기 이름에 있는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그림 넣고 문제 내고 친구들은 요거 슬라이드 서로 같이 보면서 여기에 지금 어떤 게 가짜라고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된 게 답이었어요. 여기 지금 뭐 가연이나 예담이나 주빈이 같은 거는 틀린 겁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업해서 수업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100% 원격으로 수업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원격으로 수업한 사례인데요. 비슷한 수업이었어요. 구글 프레젠테이션, 공동 프레젠테이션으로 아이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국어책에서 나온 기억에 남는 일 그리기 4가지씩 그리고 설명 쓰는 활동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실제로 저희 반 아이들이 한 거거든요. 수아, 주빈이, 예담이 이렇게 8명 친구들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동시에 이거를 공유를 걸었어요. 공유를 걸어서 여기다가 이제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친구가 그린 그림에 댓글을 달아보도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수업을 원격 수업임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요즘에 교수 평기 일체와 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다 댓글 남기고 했던 게 저희가 따로 이렇게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게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구를 크롬북과 함께 융합하여서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수업을 하면서 생각 나누기 활동을 했고요. 이거 말고도 뭐 생각 나누기 활동은 너무 사례가 많아요. 뭐 마인드마이스터를 썼을 수도 있고 젠보드를 썼을 수도 있고 등등등 생각 나누기 활동을 하는데도 아주 편리하게 크롬북을 활용해서 수업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토론하기 활동, 네, 협업하기 활동 중 하나로 토론하기 활동인데요. 저희 국어 시간에 토론 주제 정의 토론하기라는 이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먼저 이제 토론 주제를 정해봐야 되잖아요. 토론 주제 정할 때는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젠보드를 활용해서 토론 주제를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이 토론 학습지, 판정 학습지, 사회자 학습지 이런 것들은 다 아이들한테 구글 클래스룸에 문서를 사본으로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주제에 대한 생각을 쓰고 실제로 토론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 적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한테 토론 주제를 잘 정해봐라 라고 했더니 공동의 주제이자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거 찬반으로 갈릴 수 있는 거를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학교에 핫팩을 가져와서 써도 되는가 였어요. 11월 23일에 이게 나왔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실제로 수업을 했고요. 요 어린이가 사회자, 요 어린이가 판정인, 요 어린이 뭐 반대, 찬성 이렇게 나뉘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토론 활동하는 거를 가끔씩 하는데 이런 기기 없이 하면 저는 공책은 적어도 꺼내놓고 하라고 하거든요. 입론하는 거에 대해서 각자 본인의 생각 쓰고 상대방이 입론하는 거 나는 반론하고 반박해야 되니까 그거 막 써고 이런 쓰는 것도 되게 토론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왕 이런 기기가 있고 그리고 구글 문서에 아이들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 아예 그냥 기자처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다 받아 적자라고 막 얘기를 해서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저희 반 어린이가 이렇게 입론하기 단계부터 요 주제를 가지고 요 주제를 가지고 쓴 거예요. 입론하기,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 근거, 그리고 이 근거에 대한 여기 면담 사례도 있고, 그리고 근거로서 이런 신문기사도 막 찾아보고, 신문기사 이런 출처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반론을 할지 예상해보고, 이런 거 써보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한 질문, 막 이런 생각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써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로 써보면서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보다 더 체계적인 상황에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글 클래스룸, 구글 문서, 그리고 크롬북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던 사례로 협업활동 사례를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협업활동 사례로는요. 저희 반에서 함께 보고서 쓰기 활동을 해봤어요. 우리말 지킴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우리말을 함부로 쓰는 상황을 한번 찾아보고 보고서 쓰기 활동이었어요.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제가 과제를 제시를 하고 아이들한테 구글 문서로 이렇게 어떤 발표를 할 것인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조사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고 조사 계획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발표 자료까지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지금 요 영상은 지금 아이들이 각자의 크롬북으로 각자 파트를 나눠서 한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이에요. 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만든 산출물을 잠시 보여드리면 네, 요게 저희 반 어린이들이 우리말 사용 실태 조사하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조사 계획서 쓴 겁니다. 조사 주제 같이 정하고 이것도 요 주빈, 수아, 재호가 동시에 들어와서 협업했어요. 들어와서 조사 주제 정하고 기간 과정 정하고 조사 방법 정하고 조사 결과 여기다 쓰고 실제로 오빠들을 만나서 면담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생각과 느낌 쓰고 실제로 발표 원고 쓰고 이렇게 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이러한 발표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제가 지금 연수 자료로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도 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든 거거든요. 요것도 아이들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었어요. 요거는 저 선생님의 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아이들 100% 작품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요, 그냥 사이트 하나만 알려줬어요. PPT 템플릿을 쉽게 다운로드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slidego.com이라는 사이트를 알려주고 너희들이 템플릿 알아서 예쁜 거 찾아봐 했더니 이렇게 애들이 만들었어요.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잘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이들은 요거를 이제 발표하면서 받고 발표를 보는 어린이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의견을 남겨주었습니다. 잘 줄였다. 주빈이가 발음이랑 목소리가 커서 잘 들렸어. 등등등.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출처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 표를 잘 찾았는데 아쉽네.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저희 함께 보고서 쓰기 활동을 했었어요. 지금 서한웅 선생님, 네, 제가 지금 댓글을 조금 늦게 봤는데요. 제가 사용해본 기종이 한 4개밖에 없고요. 크롬북의 기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기는 게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 제가 알기로는 수백 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게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후에 제가 연수 말미에 제 이메일 계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메일 계정으로 제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써봤던 것들에 대한 그 상품평 같은 거는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이메일 주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협업 활동을 열심히 재밌게 해봤다는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슬라이드 템플릿 사이트. 네, 여기 제가 지금 slidesgo.com. 네, 이거 이제 보조 강사 선생님께서 남겨주실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좋은 게요. slidesgo.com이 되게 좋은 게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그냥 쉽게 사본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워포인트 템플릿도 받을 수 있어요. 무료예요. 그래서 꼭 선생님들도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 디자인하고 똑같네요. 아이들이 만들었던 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 학교 사례 마지막인데요. 독서 토이 활동으로 프로젝트 활동도 해봤습니다. 네. 아기돼지 삼형제 책을 읽고요. 독서 토이를 해본 사례예요. 되게 큰 프로젝트였어요. 저희 반에. 아이들이 토이 주제를 먼저 정했고요. 그리고 의견을 마련을 했고요. 이 마련한 의견을 이 브릭과 저희 학교에 있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 뭐 레고 스파이크나 레고 위두를 적용을 해서 막 움직이는 것도 해봤어요. 코딩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발표하고 피드백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이 직접 한 거예요. 네. 저희 1학기 때 이거 언제 했냐면 4월 말에 했었거든요. 이 수업을. 아이들이 프레젠테이션 처음 이렇게 익혀서 같이 협업하는 활동 거의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이 표현자료 토의 활동하기 요거 하나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그냥 여기에 접속해서 동시에 작업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이야기 상황 속에서 문제 상황을 찾아보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좀 엉뚱한 게 저는 당연히 아기돼지 삼형제의 편을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늑대가 아기돼지 삼형제의 집을 못 부신 게 문제래요.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니? 이 프로젝트는 결국 너희들이 토의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레고로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인데 브릭 표현이 가능하고 해결 방안이 나오니?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가장 좋은 주제로 늑대가 돼지집을 부수지 못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토의의 주제가 늑대가 아기 돼지집을 잘 부수는 방법이 되었고요. 이 토의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각자 해결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했더니 다행히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이게 아이들이 브릭으로 만들고 조립하고 코딩해야 되는 좀 어려운 과정이어서 비슷한 아이들끼리 제가 묶어줬습니다. 이렇게 수아, 소영이 망치 쓰게 하자. 그래, 너네는 같은 모듬이니까 같이 협업해. 주빈이, 혜원이 폭탄 만들기 같이 해. 예담, 재호, 가연이 너네는 뭔가 만드는 거니까 같이 만들어. 라고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요거 주제에 맞춰서 만들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돼지만 늑대에서 우리 집을 부시다니! 깔깔깔, 멍청한 떼지 녀석들. 네, 이런 식으로 일모듬이 이렇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고요. 요 영상 찍고 이거를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넣을 때도 크롬북은 노트북보다 편리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보다 편리해요. 그래서 요런 활동을 해봤고요. 요런 모듬도 있었어요. 로봇 만드는 모듬. 폭탄이네요, 폭탄. 네. 네, 지금 막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막 들어가죠. 되게 즐겁게 이 활동을 했고요. 이 활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3모듬은 안 보여드릴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이 1모듬의 의견에 장점 써주고 단점 써주고 고쳤으면 하는 점 써주고 2모듬, 3모듬도 서로 이렇게 피드백해서 고쳤으면 하는 점을 적용해서 최종 작품을 만든 게 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두 번째 모듬, 폭탄 만들었던 모듬은 말소리가 없어서 대사가 없어서 아쉽다라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어요. 하하하하, 돼지들아 기다리라. 내가 만든 폭탄으로 돼지들의 집을 부실 거다. 기다려라. 객객객객객객객.
안 돼, 도망쳐! 돼지들아! 와! 네, 저희 반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신나게 놀았고요. 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런 구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크롬북에 있는 뭐 플립 기능, 카메라 기능, 공유 기능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쓸 수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요것도 저희 반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활동의 사례인데요. 자연재해 조사 보고서 5학년 1학기 때 나옵니다. 이거 쓸 때 아이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있으면 편합니다 라는 거를 지금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네, 요 어린이는 요 코딩한 것을 작동을 시키고요. 요 어린이는 요거 작동되는 것을 영상으로 찍습니다. 이 찍은 거를 크롬북으로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손쉽게 넣을 수 있었어요. 네, 그 사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서울 청량초등학교에서 활용하신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청량초등학교 어린이들 지금 보시면 마스크 안 쓰고 있죠? 이미 2019년부터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터치 스크린 기능을 활용해서 클래스 카드 배틀 퀴즈 문제 같은 것도 공부하시면서 아니면 친구들과 놀면서 이렇게 써보셨고요. 크롬북을 활용해서 과학 수업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런 자료만 보는 게 아니고 각자 놓여져 있는 크롬북으로 자료도 검색해보고 실험 절차도 더 자세히 확인해보면서 이렇게 과학 수업을 했고, 이렇게 저희가 크롬북을 활용해서 과학 수업을 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아꿈성과 같은 사이트에 있는 영상을 제공하셔서 과학 수업이 훨씬 더 알차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롬북을 활용해서 온라인 평가도 진행을 하셨대요. 이미 이때 크롬북을 활용해서 온라인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올해 아마 이 아이콘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구글 설문지 아이콘이죠. 이 구글 설문지 아이콘을 활용해서 그냥 저희가 연필과 종이로만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구글 설문지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면 이렇게 좋아요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냥 이거 슬라이드만 이렇게 눌러서 넘어가겠습니다. 요 문제가 나오거든요. 요 QR코드를 찍으면. 근데 이게 뭐냐면 아이들의 이 오답을 확인하기도 쉽고 아이들이 뭐가 틀렸는지 확인하기도 쉽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점수 확인하기도 쉽고 자신이 무엇을 틀렸는지 확인하기도 쉽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평가가 그래서 이런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이 QR코드도 찍은 다음에 선생님들이 응답하신 거 바로 스프레드시트에서 확인되는 거까지 보여드리는데 시간이 워낙에 빡빡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구글 설문지를 크롬북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봤을 때 가지는 장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크롬북을 활용해서 블록 코딩 수업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소프트웨어 수업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엔트리, 코드.org, 스크래치 이런 사이트 웹형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 크롬 웹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블록 코딩하는 사이트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웹 코딩에 날 때 뭐 펭수의 모험 이런 것들을 다 웹형으로 다 돌아가죠. 그런 것들 다 블록 코딩 수업하는데 크롬북도 원활히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 로봇 아마 학교에 한 대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햄스터 로봇이죠. 이 햄스터 로봇도 여기 USB 동굴을 여기다 꽂아서 이렇게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햄스터 로봇 활용 수업할 수 있습니다. 터틀도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청량초등학교는 이렇게 메이키 활동도 이렇게 네 했고요. 최미연 선생님 정답 공유하는 부작용 있을 수 있죠. 근데 설문지에요, 선생님. 그 문항 이렇게 순서 섞는 것도 있고 보기 섞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크롬북의 잠금 모드 평가 제가 잠시 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그 잠금 모드 평가를 쓰게 되면 조금은 이러한 그 공정성에 대한 이 시비를 조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후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메이키 활용 수업도 이렇게 크롬북을 통해서 쓰실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USB 포트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반에서 쓴 것처럼 뭐 레고 미두 아니면 레고의 뭐 스파이크 아니면 EV3 이런 게 다 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이런 기기들을 연결해서 다 크롬북을 활용한 이런 블록 코딩 수업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 수업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크롬북을 활용한 수업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크롬북을 제어하고 손쉽게 활용하는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크롬북을 접해보시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어려우실 건데 이 크롬북의 화면도 저희는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뭐 이마트에나 아니면 일렉트로마트에나 하이마트에나 이런데 노트북 같은 거는 전시가 되어 있어서 아 노트북 이렇게 생겼구나, 무게는 이렇구나, 이렇게 작동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크롬북은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어서 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이 크롬북 저 혹시 제가 음소거 돼 있나요? 제 목소리 들어가는 거 맞죠? 네네네 들어가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혹시나 이 크롬북의 이 메뉴나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제가 지금 사이트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크롬북의 인터페이스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이거의 용도는 무엇이냐면요. 원래는 설명서예요. 크롬북 시뮬레이터라는 설명서인데요. 그냥 크롬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게스트 모드가 뭔지도 모를 거고 뭐 계정을 추가하는 것도 모를 거고 크롬북 세팅하는 것도 모를 건데 이런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 선생님들이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 초기에 이렇게 오늘 연수의 읽기 자료라고 해서 링크 드린 게 있는데요. 거기 안에도 이 시뮬레이터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나 크롬북 좀 궁금한데 인터페이스 보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 말씀을 드렸고요. 크롬북은 이 와이파이 연결이 필수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롬 OS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크롬북은 이제 와이파이가 꼭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월 이후부터는 이제 1인 1교실 1 AP가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롬 웹스토어의 맞춤 설정을 통해서요, 앱을 일괄 배포할 수 있어요. 네, 교육청에서 받은 관리자 계정도 크롬북 앱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으로만 보여드리고 잠시 후 시연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는 방법입니다. 이 앱 배포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기기에 들어가서 크롬에 들어가서 사용자 및 브라우저에 들어간 다음에 추가를 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여기 제가 선택한 거 외에는 요 아이들에게는 검색이 안 되고요. 제가 심지어 강제로 깔아줄 수도 있어요. 강제로 까는 거 외에 이 바탕화면에 그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앱 배포하는 게 상당히 편리한 게 바로 크롬북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치 허용일 경우에는 그냥 아이들한테 이게 스토어에서 검색되도록 허용하는 거. 강제 설치 및 고정을 하면 여기 크롬북 하단, 저는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는 작업 표시줄은 원래 아니거든요. 여기에 고정이 되어서 아이들이 그냥 손쉽게 클릭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금부터 저희 학교가 실제로 쓰고 있는 G3 Education의 관리 콘솔에 들어가서 직접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에 들어가서요. 네, 로그인이 풀렸네요. 기기에 들어가서 여기 크롬, 그 다음 앱 및 확장 프로그램, 사용자 및 브라우저에 들어가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아이들의 크롬북에 설치를 허용한 앱들이 이렇게 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롬북에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만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요 오른쪽 위에 있는 확장 프로그램도 설치가 되거든요. 이 관리 콘솔을 통해서 아이들의 크롬북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줄 수 있으면 물론이고 아이들의 크롬 탭에다가 이런 확장 프로그램도 설치해 줄 수가 있는 게 이 크롬북의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강제로 설치하는 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하단의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요. 이거는 크롬 웹스토어, 여기에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고요. 요게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서 아이들에게 태스크라는 요 앱을 일괄 배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선택을 하고요. 이 앱을 선택 누르고 여기에 있는 권한 같은 거는 그냥 수락을 하고요. 네, 수락을 하면 이제 옵션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 허용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 태스크라는 앱이 검색되도록 하는 허용이고요. 강제 설치는 애들의 이 크롬북에 그냥 강제로 깔아버리는 겁니다. 강제 설치 및 고정은 강제로 깔고 그 하단에다가 작업 표시줄 같은 데다 고정해버리는 거고 차단은 아예 안 깔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 설치 허용 이상을 안 해주면 애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어요. 게임을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래서 원격 수업 도구로서 크롬북을 막 보급을 할 때 교사는 조금 마음이 놓여요.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나눠준 이 스마트 기기로 게임을 깔아서 게임하고 밤새 막 하느라 부모님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들께 강제 설치 및 고정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강제 설치 및 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가서요.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 네, 이제 저장이 되었고요.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롬북 화면을 옮겨서 이제 크롬북 실제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크롬북 화면을 보고 계세요. 그냥 이렇게 화면만 봤을 때는 똑같죠. 그냥 뭐 별 차이를 못 느끼시겠죠? 여기 하단을 봐주세요. 여기 하단에 제가 고정해 놓은 지금 앱은 3개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클래스룸, 크롬 있는데요. 이제 잠시 여기 앱 하나가 저장이 될 거예요. 태스크라는 앱을 제가 강제 설치 및 고정했으니까 여기에 곧 고정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벌써 강제 설치 및 고정을 했더니 여기 이렇게 쉽게 들어왔어요. 이거를 저는 지금 한 대만 지금 시연 보이고 있지만 이 크롬북이 30대 아니면 제가 설치해야 되는 기기가 30대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크롬북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깔아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어렵겠죠? 그래서 이 크롬북은 이러한 장점이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작동이 돼요. 네. 이게 지금 스마트폰에서 아니면 태블릿 PC에서 작동되는 그런 앱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고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끌게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크롬북의 화면 메뉴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요게 이제 크롬북의 바탕화면인데 크롬북은 좀 특이하게 이 배경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같은 게 노트북은 있잖아요.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은 여기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앱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제가 아이들한테 깔도록 했던 이런 앱들이 이렇게 검색이 된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 보면요. 제가 아이들한테 깔도록 허가해 준 것만 여기 나옵니다. 네, 요즘에 워낙에 앱으로 개발되어 있는 좋은 도구들이 많아서 많이 쓰고 있고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이들 그림 그리는 도구도 여기 있고 저희 선생님들 아마 이 크롬북으로 한글 작업이나 아니면 뭐 MS 워드 작업이 가능해? 라고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한컴 오피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이렇게 다 문서 작업도 다 가능하시고요.
뭐 엠블럭이나 뭐 위도 스파이크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플레이스토어 보여드리고요. 제가 게임 하나 브롤스타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오전에도 검색했는데 이런 건 제가 허용을 해주지 않아서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들이 지금 게임 깔까 걱정이야 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펜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메모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메모 만드는 거는 구글 킵이라는 그냥 구글에서 제공하는 메모장 프로그램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아이들이 메모 만들 때 처음에 이비스 페인팅이 아니라 이걸로 했었어요. 저희 반은. 한번 해볼게요. 크롬북. 아이들이 이걸로 막 금동대학로 그리고 막 그랬어요. 저희 반은. 어떻게 그렸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걸로 어떻게 금동대학로를 그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잘했고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요. 이거 이미지를 내보내기가 아주 편리해요. 제 이미지를 한번 내보내 볼게요. 이미지 내보내기. 그럼 이미지가 내보내졌고요. 이걸 제가 복사하겠습니다. 클립보드로 복사가 됐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가 문서에다가 한번 불러 넣어 볼게요. 구글 문서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문서를 하나 열었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네. 붙여넣기를 하면 지금 좀 약간 느리네요. 네. 제가 아까 클립보드에 복사한 게 안 들어가 있을까요? 붙여넣기. 지금 그린 크리스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반대 개념입니다. 제가 일일이 차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일일이 허용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브롤스타즈를 얘한테 깔아주고 싶을 때 추가를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리스트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예 검색 자체가 안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그림 그렸던 걸 이렇게 쉽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작업한 걸 아주 이렇게 쉽게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또 구글 문서의 장점이죠. 삽입해서 웹 검색해서 자기가 그린 것들 이렇게 자기가 찾는 사진들을 그냥 이 문서에서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삽입하면은 이렇게 문서에 아주 손쉽게 이렇게 이게 들어가죠. 이게 구글 문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구글 문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요. 또 크롬북의 또 장점, 캡처가 아주 쉽습니다. 영역 캡처 한번 해볼게요. 짠, 이렇게 영역 캡처해서 이거를 다시 이미지로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거 뭐 이렇게만 이렇게 캡처해서 더 이순신 장군님을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면 전체를 다 그냥 캡처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편의 기능이 되게 편한 게 크롬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여기에 익숙해지면 보고서 만들거나 뭐 발표 자료 만들 때 너무너무 잘하죠.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를 제가 체험할 수 있었고요. 네, 제어가 편하고요. 그리고 여기 디지털 교과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과학 영어가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설치형으로 지금 배포가 되었어요. 저희 반 어린이들도 디지털 교과서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디지털 교과서를 이렇게 쓰면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이런 많은 자료들을 직접 더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동영상도 다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소리가 아마 안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소리 공유를 꺼놔서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아이들이 볼 수 있고요. 제가 줌이나 미트에서 아이들한테 화면 공유해서 트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AR, VR 마커 이게 과학, 영어, 사회는 이렇게 실가면 컨텐츠들이 많이 제공이 됐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자이로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이어서요. 이런 AR, VR도 다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크롬북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네, 선생님들 아마 지금 방금 보셨겠지만 실제로 크롬북 쓰는 게 그냥 저희가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 사용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제어하거나 아이들이 쓰는 데는 훨씬 편리할 수 있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요 크롬북 지금 시연은 여기로 마치고 다시 제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이거 어제 마침 근무날이어서 오늘 선생님들께 한 대는 이렇게 잘 깔리는데 여러 대도 잘 깔리나?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마침 저희 반 크롬북이 어제 다 수합이 돼가지고 한번 녹화를 해봤거든요. 다 보지는 않고 중간중간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제가 FF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반 어린이들도 저와 비슷하게 이렇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제가 고정을 해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고정을 했고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G3 Education에서 구글 킵이라는 요 앱을 선택을 해서 제가 강제 설치 및 고정을 했어요. 강제 설치 및 고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몇 초 만에 깔리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딱 고정을 눌렀거든요. 아직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아직은 설치가 안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 막 한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아이들의 크롬북에다가 설치가 됐습니다. 네, 네 여기도 됐고요. 네, 여기도 됐고요. 여기도 됐고요. 여기도 됐고. 네. 그리고 제가 이거 강제 설치 및 고정을 한 건데 뒷부분에 차단도 하거든요. 제가 차단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질문이 몇 개 올라왔는데 질문은 잠시 후 제가 이거 영상만 보여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치 허용이었을 때는 검색이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차단했을 때 사라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차단을 눌렀거든요. 차단을 누르니까 여기 앱이 수용하고 없어져요. 여기 얘는 벌써 없어져 버렸네요. 네, 제가 차단을 누르고 나서 이게 불과 몇 초 만에 통신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좀 어지러운 영상을 찍어봤고요. 지금 박천세 선생님 학교 관리자의 제어 설정은 학교 계정을 네 맞습니다. 이게 크롬북 처음에 딱 키게 되면 로그인하라고 하거든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는 G수익 계정이 굿넷.es.kr이에요. 굿넷.es.kr로 로그인한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관리 설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홍희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크롬북 모드 온. 네, 크롬북을 켜고 통신이 되면 그때부터 제가 설정한 것들이 쫘라라락 들어오고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크롬북의 모든 기능이 다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올해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1교실 1AP가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는 저희에겐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크롬북은 켜져 있어야 합니다. 네, 크롬북은 켜져 있어야 하고요. 이거는 단 제 앞에 크롬북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 집에 다 크롬북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냥 설정만 바꿔도 아이들이 어쨌든 크롬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통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제가 제어한 대로 앱이 지워지거나 설치되거나 설치 허용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김홍희 선생님 유튜브를 아예 막아 놓을 수도 있고요. 유튜브의 필터링을 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뿐 아니라 어떤 특정 사이트를 막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크롬북의 또 장점이에요. 네, 마침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라서 4번째 주제로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른 이 4번째 주제를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CEU라는 게 있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CEU는요, G수익 기능 없이는 안 됩니다. 네, G수익 기능 없이는, 이 G수익,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요 콘솔이 G수익 콘솔이거든요. 요게 G수익 어드민 콘솔이에요. 네, 그래서
이 G Suite 계정 없이는 사실 크롬북을 뭐 업무용으로 쓰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앱 배포하거나 이럴 때는 G Suite이 없으면 불편하시겠죠. 네. 네, 그린 크리스탈 선생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요건데요. 네. 이 CEU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CEU는 기기당 4만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적용하는 라이선스예요. 1년에 한 번 구입하는 라이선스는 아니고 한 번 구입하면 그냥 계속 이 기기에 종속이 되는 라이선스입니다. 그럼 이 CEU 라이선스가 뭐가 좋냐면요. 액세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기에 접속하는 사람을 액세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제 크롬북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크롬북 지금 사용자 전환을 눌러서 지금 이렇게 제 크롬북에 정지범위 2개 떠 있는데요. 하나는 제 연구회 계정으로 로그인된 거고요. 하나는 제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된 거예요. 제 학교 계정에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못 들어가게 막아놨다면 학교 계정으로는 못 들어가겠죠? 근데 이 연구회 계정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연구회는 지금 안 막아놨으니까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도 그게 비슷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지금 그린 크리스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스트로 막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막아놓은 이런 성벽, 이런 방어막을 다 뚫고 아니면 다른 계정으로 접속했을 경우에 이런 성벽이나 방어막을 다 뚫을 수 있는데 이 CU 이 업그레이드를 적용을 시키면 그런 것들을 다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포 기능이 더 늘어나요. 제가 방금 전에 앱 배포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앱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바탕화면을 배포한다거나 아니면 바탕화면의 정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기기 잠금 모드, 뭐 기기 분실 모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요. 보안성이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컨트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가 지정한 그 계정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는 로그인이 안 되게 할 수 있고요. 사이트 차단 기능도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게스트 세션이 있어서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스트 세션을 아예 막아놓을 수가 있어요. 게스트 세션 사용 안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관리 게스트 세션은 관리자로 그냥 여기다 하나 등록을 해서 제가 뭐 정지범의 계정을 모르더라도 관리 게스트 세션으로 들어가서 이 크롬북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즉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라이센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CEU의 핵심 기능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 설문지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CEU가 적용된 이 G Suite 계정에서는 크롬북에서 잠금 모드 평가를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퀴즈 이렇게 들어가서 퀴즈 만들기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항상 이 메뉴가 있어서 이게 뭐지? 라는 그 궁금증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요. 아이들이 평가에 응할 때 다른 사이트가 다 꺼지고요. 이 설문지 그 창만 딱 떠요. 설문지 창을 내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설문지 창을 캡처할 수도 없습니다. 네, 이게 바로 잠금 모드예요. 이거는 CEU 라이센스가 하나 적용되어 있어야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에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 잠금 모드 평가 화면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잠금 모드 평가로 들어가면요. 네, 이렇게 잠금 모드가 사용 설정됨이라고 나오고 아이들이 시험 보는 도중에 시험을 나가거나 꺼버리면 다시 접속했을 때 교사한테 이렇게 이메일이 옵니다. 이 친구는 잠금 모드를 껐다가 나간 친구예요. 유심히 보세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한테도 이게 알람이 갑니다. 네. 이미 이 퀴즈를 열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면 알림이 전송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일반 노트북으로 크롬북 잠금 모드 설정한 평가지에 접속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CEU 잠금 모드 평가가 조금 독특한 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EU 라이센스는 이 기기 하나에 이렇게 접속되는 이렇게 종속되는 형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이게 오류인지 아니면은 뭐 프로모션인지 알 수가 없지만 현재 뭐 G Suite 계정 하나에만 저희 학교는 지금 크롬북이 18대 있거든요.
18대 모두에 다 CU 라이센스가 먹여져 있지 않아요. 근데 18대 중에 한 대라도 CU 라이센스가 적용되면 나머지 18대에서도 다 잠금 모드 평가가 지금은 활성화가 됩니다. 네, 지금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서울교육청은 그냥 임시로 한 대만 했대요. 서울교육청은. 근데 이제 서울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요 G Suite 도메인에 있는 모든 크롬북이 다 잠금 모드 평가를 볼 수 있는 거죠. CU 라이센스가 없는데도. 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CU 라이센스의 좋은 점이 또 여러 대의 기기를 재설정하는데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올해 열심히 기기를 열심히 쓰고 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어쨌든 깨끗이 좀 밀어서 새로운 친구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윈도우 기반의 이런 기기들은 일일이 다 앉아서 포맷 누르고 윈도우 다시 깔아줘야 되는데, 방금 전에 선생님들께서 보셨던 그 관리 콘솔에서요, 여러 대의 크롬북을 재설정해버릴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거는 서울교육청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교육청은 그 서울교육청 그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는데요. 저희 학교는 학교 자체 계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원활하게 그냥 이걸 써요. 근데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려면 다른 학교와 중복되어 있는 크롬북도 많아서 실제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불가라고 지금 써놓은 겁니다. 이 방법을 제가 잠시 캡처로 보여드릴게요. 아까처럼 기기에 들어가서요. 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크롬북에 CU 라이센스를 매기면 이렇게 기기가 이렇게 뜨거든요. 프로비저닝 됨, 이게 지금 CU 라이센스가 적용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기기 재설정 하면 요런 화면이 나오고, 요거는 사용자 프로필만 삭제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러한 정지범 요 계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예 그냥 공장 초기화 해버리는 겁니다.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기를 재설정할 수 있고요. 여러 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테스트로 한 대를 한번 해봤는데 한 15분 정도 막 이렇게 장구 모양 그 표시가 막 돌아가요. 15분 정도가 지나면 제가 그 기기에 손을 안 대도 여러 대의 기기가 다 재설정 돼버립니다. 네, 엄청나게 편해요. 네, 그리고 CU는 기기 분실 시에도 되게 좋아요. 기기를 만약에 아이들이 막 쓰다가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원래는 그냥 이걸 주운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CU 라이센스에는 이 기능 정지랑 반환 메시지 띄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U가 적용된 크롬북을 주운 사람이 편하게 쓰는 게 아니고요. 기능을 아예 막아놓고 요 크롬북은 군내초등학교의 자산입니다. 어느 주소로 보내주세요. 연락처 뭐뭐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띄울 수 있고요. 만약에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격으로 삭제하고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잠시 보여드리자면 기기에 들어가서 기기 똑같이 체크를 하고 사용 중지를 누르면 되고요. 사용 중지. 다시 사용 설정될 때까지 기기 사용을 차단하도록 잠금 화면으로 사용 중지. 네, 이렇게 반환 메시지가 뜹니다. 반환 메시지가. 그리고 다시 사용 설정을 하면 다시 풀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기 분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선생님들 사실 저희 학교는 고작 관리해봤자 18대 막 이거잖아요. 학교에 크롬북 막 지금 청량초등학교나 서울에 있는 여러 학교들은 100대 넘게 관리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기기 관리에 대한 부담을 아주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라이선스죠. 네. CU 라이선스는 그럼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학교 장터에다가 그냥 CEU라고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대당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대당 4만원 정도 되고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제가 녹화해 놓은 게 있어서 CU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모습을 녹화본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제가 녹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주 나쁜 화질로 이렇게 녹화해 놓은 게 있고요. 제가 관리 콘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학교 지금 관리 콘솔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기기에 들어가면 여기 크롬 기기를 누르면 여기 지금 저희 학교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7대의 이 크롬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업그레이드를 누르면 아직 2대가 남았어요. 원격
수업 기간에 이게 다 나가 있어서 제가 다 적용을 못한 거였고요. 얘를 이렇게 체크를 다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 위에 사용 중지 7대 다 할 수도 있고요. 프로비저닝 해제할 수도 있고요. 선택한 기기 재설정해 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요거를 누른 다음에 요거 누르고 재설정하면 이 7대가 다 초기화 되는 겁니다. 요걸 누르고 재설정하면 다 공장 초기화 되는 겁니다. 되게 편리하죠? 기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나게 편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련 번호를 누르면 여기에 사용 중지 여기서 또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요. 또 여기에 이렇게 CEU가 적용된 경우에 진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옆에 메뉴바 보이시죠? 저도 이거 다 아직 못 읽어봤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 지금 관리 콘솔 들어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렇게 잠고가 오래되네요. 네. 파워워시 아까 제가 이제 잠시 후 말씀드릴 건데 초기화하는 거, 크롬북의 초기화를 파워워시라는 명칭으로 부르거든요. 파워워시가 허용되도록 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 뭐 유튜브 같은 거 어떻게 들어가나요? 컨텐츠 보호 이런 프로그램도 막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지된 기기 반환 안내 이거 제가 어제 작성한 거고요. 게스트 모드 막고 싶어요. 게스트 모드 허용 안함, 사용 안함. 모든 사용자에게 로그인 허용 이것도 막을 수 있어요. 목록에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 전환. 그래서 여기다가 AR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이 사람만 딱 허용돼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그인 화면의 도메인 자동 완성 뭐 이런 것들, 뭐 기기의 배경화면 이미지 이런 것들, 이런 사소한 것들도 다 넣을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이 몇 개 올라왔는데요. 네, 그린 크리스탈 선생님 학교 계정이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합니다. 네,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분실된 기계,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분실된 기계가 어떤 건지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네, 저는 요걸로 구분해요. 요 사용자로 구분하거든요. 저희 학교 도메인은 2020년도 5학년 4번, 20학년도 5학년 4번. 이거는 저희 반 4번 어린이 거예요. 만약에 요 어린이가 잃어버렸어요 하면 그냥 요거 눌러서 제가 이제 사용 중지 누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편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제 녹화한 거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약 3분 정도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게 CU 라이선스를 적용을 하면 이 화면 캡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들고 찍었습니다. 네, 화면이 좀 화질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CU 라이센스를 적용하는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반 어린이가 썼던 기기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CU 라이센스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우선 CU 라이센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크롬북을 초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파워워시라고 해서요. 크롬북을 포맷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정을 초기화하고요. 파워워시 누르겠습니다. 지금 파워워시가 되고 있고요. 파워워시도 크롬북의 장점 중 하나예요. 파워워시를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일반 노트북과 달리 이 크롬북은 파워워시가 간편하고 파워워시를 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CU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파워워시를 하고 나면 화면을 이렇게 녹화하는 게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지금 화면을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파워워시가 되면서 여기에 있던 그 학생의 데이터는 이제 지워진 거고요. 학생의 데이터는 날아간 거고요. 학생의 뭐 프로필 같은 것도 다 날아갔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고 네. 일단 크롬북은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필수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고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서비스 약관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네. 네, 업데이트를 확인을 합니다. 네,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그냥 다음 눌러도 되고요.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냥 일반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안 되고요. 옵션을 더 본 다음에 기업용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CU 라이센스 기업용 등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래 썼던 아이의 요 이메일 계정을 넣었는데 요 저희 학교 지금 분net.es.kr에 CU 라이센스가 아직 3개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비밀번호로 입력을 하면 네, 한 번 더 입력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등록이라고 해서 이제 CU 라이센스가 적용된 크롬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CU를 저희 학교도 모든 크롬북에 다 적용을 하진 않았어요. 반 정도 적용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CU를 적용하고 나니까 되게 편리한 점도 많고 CU 위에 또 얻는 그러한 추가 기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은 못 드렸는데 상당히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한 도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연수의 순서는 다 끝났고요.